레이아웃 이론입니다. 그 레이아웃에 관련된 속성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디스플레이 관련 속성부터 볼게요. 자, 이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먼트, 다시 말해서 요소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에는 inherit라는 값이 있어요. 이 inherit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 inherit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이란 뜻입니다. 상속을 받겠다, 재산을 상속받는다, 즉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디스플레이 속성이 inherit라면은 그 상위 부모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봐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은 현재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가장 큰 예를 들면 태그 같은 거죠. 태그들은 고유의 속성값을 가지고 있죠. p 태그 같은 경우에 블록 요소, 스팬 태그, 인라인 요소, 이미지, 인라인 요소, 앵커, 인라인 요소, div, 블록 요소, b 태그, 인라인 요소. 자, 태그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태그가 블록 요소인지 인라인 요소인지. 블록 요소라면 뭘 가지고 있는다? 여백을 가진다. 그 다음 한 줄을 차지하려고 한다. 인라인 요소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백을 갖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그러한 기본 속성을 변경하거나 또는 고정시키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하게 되면 표시 자체를 안 해버려요. 표시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브라우저가 마치 얘가 없는 것처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표시하지 않았다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표시하게끔 해주는, 즉 인라인이든 블럭이든 상관없이 브라우저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none이에요. 반대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요소 자체를 블록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블록이란 말이야. 근데 그 p 태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한 번 더 써주게 되면은 이제 명시적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고, 반대로 스팬 태그가 있는데 이러한 스팬 태그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스팬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딱 주는 순간 스팬 태그는 블록 요소처럼 한 줄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백을 가지려고 해요. 반대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으로 설정이 되면은 해당 요소는 인라인 요소처럼 처리가 돼.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리스트. OL 태그나 UL 태그 안에 들어가는 리스트 아이템. 자, li 태그 얘기하는 거죠.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야. 그런데 이러한 블록 요소에다가 CSS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하게 되면 얘는 블록 요소에서 해제가 돼서 인라인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none, block, inline 이렇게 세 가지는 알겠다 이거야. 절충안이 하나가 있어요. 절충하는 게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inline 블럭입니다. 자, inline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은 inline과 블럭의 특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즉 인라인처럼 한 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의 크기만큼 사용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뒤에 블럭이 나와 있어요. 블럭 요소의 특징인 여백을 가진다. 인라인은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합니다. 크기 자체가. 블럭은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백을 가진다 그랬어요. 자, 인라인이 먼저 왔기 때문에 크기만을 가지고 블럭 요소처럼 여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의 5가지 값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 외에 이제 플렉스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응형 웹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inherit, none, block,
인라인 블럭을 꼭 기억해둬라. 사실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쪽, 태그 쪽을 했을 때 블럭 요소하고 인라인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해당 특징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앵커 태그가 있는데 앵커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입니다. 그 크기만큼만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를 여러 개 쓰면 옆으로 붙게 돼 있어. 이러한 앵커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딱 주는 순간 각각의 앵커는 한 줄을 차지하게 돼요. 반대로 P 태그가 있는데 P 태그는 기본적으로 블럭이야. H3, H2 블럭이야.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두는 순간 옆으로 올라가서 따라 붙게 돼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음으로 포지션 속성. 자, 포지션 속성은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요. 이거는 공간을 구성할 때, 자, 공간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치를 잡아줄 때 사용을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 속성에 스태틱과 픽스드,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이 있는데 역시 기본값. 포지션의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 이 스태틱의 의미는 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적이란 얘기는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본 설정 값입니다. 이 기본 설정 값은 뭐냐면 내가 어떤 태그를 썼을 때 그 태그의 속성 그대로 밑으로 써내려가는 방식, 또는 인라인 요소라면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려는 그러한 속성을 포지션 스태틱이라 그래요. 이건 안 써도 스태틱이야. 명시를 하지 않고 쓰지 않아도 걔네들은 그냥 포지션 속성이 자동으로 스태틱이라는 것이 쏙 들어갑니다. 내가 설정하는 것들은 이제 포지션의 앱솔루트를 먼저 볼게요. 앱솔루트는 절대란 뜻이죠, 그죠? 자, 이 포지션의 앱솔루트의 의미는 절대 위치 좌표계라는 뜻으로서 부모 요소를 먼저 찾아요. 그 부모 요소가 만약에 스태틱이다, 또는 포지션 속성이 없다, 그러면 상위로 올라가면서 부모 요소가 릴레이티브인가 이걸 찾아요. 만약에 부모 요소에 포지션 속성이 없으면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브라우저 좌측 상단, 그러니까 0,0이 원점이래, 기준점이. 부모 요소가 릴레이티브면 그 부모 요소 안에서 좌측 상단이 기준점이 돼요. 절대 위치 좌표.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상대 위치 좌표예요. 자, 이 상대 위치 좌표는 스태틱을 기본으로 하는데 스태틱을 쓰게 되면은 내 맘대로 위치를 못 바꿔. 그냥 밑으로 떨어지든가 옆으로 써지든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릴레이티브 속성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든 아래든 보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포지션은 상대적인 움직임이다.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움직임이다. 순서를 따졌을 때 스태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스태틱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릴레이티브고, 릴레이티브보다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앱솔루트가 돼요. 그리고 앱솔루트에서 조금 더 발전한 성향을 가진 게 픽스드가 됩니다. 자, 이 픽스드라고 하는 거는 고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앱솔루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위치에 고정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속성, 움직임이 불가한 속성, 이것을 픽스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롤바를 아무리 내려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포지션 자체를 픽스드로 두게 되면. 물론 포지션 속성이 이게 다는 아니에요. 가장 많이 쓰는 속성들입니다. 자, 순서는 스태틱, 픽스,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이렇게 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스태틱에서 릴레이티브가 나왔고,
릴레이티브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앱솔루트가 나왔고, 앱솔루트에다가 보완을 해서 픽스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이때 포지션 속성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 이동 속성인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움직임을 주는 거. 이 움직임을 주는 속성은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해. 스태틱만 움직임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포지션에 대한 속성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플롯이에요. 이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플로팅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엘리먼트의 플로팅이라고 하는 거는 붕 띄우는 거예요. 해당 요소, 해당 부분을 또는 해당 공간을 뚝 띄어서 붙이는 방법을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것 자체가 부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떠다니다. 자, 얘는요 박스나 엘리먼트의 부유, 뜰지 말지, 떼어서 붙일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데, 절대 위치, 다시 말해서 포지션이 앱솔루트면 뗄 수가 없어요. 플롯 속성 자체가 무시가 됩니다. 자, 이 플롯은 레프트하고 라이트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플롯 레프트 하게 되면 해당 엘리먼트를 뚝 떼어서 왼쪽 위치에다가 갖다 붙여버려. 플롯 라이트를 하게 되면 반대로 뚝 띄어서 오른쪽에 갖다 붙입니다. 얘네들은 각각 떼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해를 할 때 그 위에 포지션 속성하고 그 다음에 이 플롯 속성을 굉장히 어려워들 해. 특히 플롯 속성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플롯은 형제 요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형제 요소에 적용이 돼요. 이 적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뚝 띄기 때문에 해당 형제 요소들은 플로팅 된 거를 없다라고 취급을 한다는 얘기야. 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비었으니까 형제 요소들은 그 자리로 찾아가려고 그래요. 원래 얘가 있었던 자리로. 그래서 겹침 현상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플롯을 했을 경우에 클리어라는 속성을 함께 써요. 자, 이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은 위에 플로팅된 속성을 해제하는데 사용을 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깔끔하게 가자. 자, 클리어는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모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어 레프트를 하게 되면 플롯 레프트만 해제를 해요. 클리어 라이트 하게 되면 플롯 라이트만 해제를 해요. 클리어 모스 하게 되면 상위 요소에서 플로팅 된 것들을 전부 해제해요. 형제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플롯과 클리어는 쌍으로 다닙니다. 플롯을 썼으면 나중에는 어차피 클리어를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은 하위로 내려가면서 계속 레이아웃이 겹쳐지거나 망가지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닌다.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입니다.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흘러넘치다 이런 뜻이죠. 흘러넘치다.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따라요. 그러면 컵의 용량을 넘치게 되면 줄줄 흐르게 되죠.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버플로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간을 잡았는데 그 공간보다 컨텐츠의 내용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이에요. 자,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영역 밖으로 내용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숨겨버려. 또는 스크롤바가 생겨야 되는데 스크롤바를 없애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오버플로우 히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레이아웃이 깨져. 왜냐? 컨텐츠가 늘어나게 되면 스크롤바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
레이아웃들이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좌우로는 지정된 사이즈 그대로 가지만 상하로는 컨텐츠가 늘어난다 그랬죠? 공간이 늘어난다 그랬지, 자연스럽게. 그지? 그럴 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게 되면 공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크기는 유지가 된다.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하게 되면 무조건 스크롤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에 X도 있고 Y도 있어요. X는 가로, Y는 세로. 또 오버플로우에 오토가 있어. 자,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가 판단을 해서 컨텐츠의 양이 많으면 스크롤바를 만들어 주고요. 컨텐츠의 양이 적으면 스크롤바를 생성하지 않아요. 당연히 브라우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과 함께 많이 쓰는 속성이고, 마지막 오버플로우의 비저블 있죠? 자, 이 오버플로우 비저블은 넘치든 말든 컨텐츠를 무조건 보여주는 방식.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컨텐츠를 못 보는 경우는 없다. 대신에 단점, 레이아웃이 깨질 수 있다. 내가 기껏 디자인했는데 그 디자인 영역 밖으로 컨텐츠가 나가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레이아웃의 가장 중요하고도 꼭 기억해야 될 속성들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기본은 태그, 엘리먼트를 따라다닌다.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디스플레이 값을 따라다니는데 사용자, 우리가 임의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이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인라인 블록이라든지, 또는 나 이거 안 보여줄 거야, 넌이라든지, 부모 요소로부터 상속을 받아라, 이네리트. 포지션에서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 표시될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쓰게 돼요. 그리고 좌에서 우로 쓰게 돼. 이러한 포지션 속성을 강제적으로 고정을 시키거나 아예 딱 스크롤바에 연관 없이 그냥 딱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따라는 가는데 위치를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상대적인 좌표계와 절대적인 좌표계가 있다. 좌표축에 플러스 속성을 써서 해당 요소를 붕 띄워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형제 간에 적용이 되는데 얘가 플러스 속성을 딱 갖는 순간 얘는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요소는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빈 것으로 인식을 한다. 클리어가 있어요. 플러스 속성을 해제할 때 사용을 한다. 오버플로우는 컨텐츠의 내용이 내가 지정한 영역보다 많을 때 해당 컨텐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정해주는 속성이다. 자,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